은퇴 걱정 마. 너무너무 좋아.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죠. 잠깐 멈춰서서 이제 다음엔 뭘 해볼까? 하고 스스로 묻는 날이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무려 36년 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셨죠.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진짜 나답게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골목 안에 조그맣고 정겨운 책방 하나를 열게 되셨대요. 이름도 참 예뻐요. 책보 책방. 어릴 적 책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꼭 안고 다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그 책보에서 따온 책방 이름이에요. 이 책방은 그냥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네요. 따뜻한 차 한 잔 나누고 책 한 권을 들춰보며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죠. 그곳에선 책방 할매로 불리는 이분이 매일매일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두 번째 인생을 아주 멋지게, 아주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다네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책방 할매가 어떻게 이 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살짝 지치셨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작은 위로 하나 가볍게 건너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완주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은퇴 후 잘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은퇴 너무 좋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의 쉼표, 당신의 이야기, 오늘 또 따뜻한 하루 열어드릴 MC 김명숙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장윤정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바쁘게 살고 있는 장윤정입니다. 어제는 신중년을 위한 생애 전환 문화예술학교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완주 사람들 은퇴 너무 좋아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아름다운 노래 김동률의 출발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밤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내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맞닿아 있네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은퇴 너무 좋아. 라디오 방송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선옥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보책방 책방할매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책방 할매요? 책방 할매라는 말이 참 정겹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할매라고 하면 아주 시골에서 할머니를 어릴 때 불렀던 이름인데, 그럼 저도 책방 할매라고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누군가 나에게 책방할매 하고 불러주면 너무 좋아요. 책방할매를 꿈꾸었거든요. 오, 그렇게 불러주세요. 책방 할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도 책방 할매라고 호칭할게요. 책방 할매는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은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공직에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36년 동안 했거든요. 36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일하다 보니 다 끝내고 나니까 내가 참 올해도 꾸준히 잘해냈구나 싶어서 괜히 제 자신이 대견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충청남도에서 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까 늘 전주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전주로 오게 됐어요. 그 전에는 매일매일 출퇴근에 쫓기면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일상에서 벗어나니까 삶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전주는 이제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따지고 보면 고향보다 더 오래 산 곳이죠. 그러네요. 은퇴 전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빨리 내고 싶었고요. 아,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도 많았죠. 누구한테 말도 쉽게 못하고 그냥 혼자 속으로 끙끙 앓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뭘 하면서 놀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논다는 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못 해본 걸 하면서 진짜 나답게 사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 잠깐, 근데요. 혹시 지금 완주에 사시는 거 아니셨어요? 네. 전주에 잠깐 살다가 완주로 와서 완주 용진에서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완주 우리 사람이네요. 사람들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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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방 할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책임을 다하신 삶의 무게와 깊이가 느껴지네요. 충청남도에서 시작해서 완주에서 그리고 전주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선택이 있었을지 짐작이 되네요. 그렇다면 책방 할매께서도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까 꿈을 그리며 준비하셨다는 얘기네요. 책방 할매님,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는요, 그냥 딱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자. 그런 생각이 컸어요.
특히 예전부터 꿈꿔왔던 게 있었는데요. 조그만 공간 하나 만들어서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수다도 떨고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차만 마시는 데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없을까? 다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일? 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책방이 떠올랐어요. 책방이 있으면 다 같이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전주 구경하러 온 여행객들한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냥 차도 한잔하고 책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사랑방 같은 느낌, 그런 공간을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와, 너무 좋으네요. 모두들 가지고 있는 로망 중에 제일 우선되는 로망 아닐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꿈을 한쪽 저쪽 파란 공간에 그려놓고 살았지요. 그러다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 꿈들이 지워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책방 할매처럼 또 언젠가는 그 꿈꾸던 그림이 뚜렷하게 생각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 책방을 만드셨나요? 계속 이야기 듣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꿈꾸던 걸 해봤어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조그마한 동네 책방을 열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정말 새롭고 재밌어요. 이 일이 이렇게 매력 있을 줄은 몰랐죠. 처음부터 시골 할머니 집 아랫목처럼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문 열고 들어오면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했고 또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리고 느긋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도 있고요. 여행하다가 잠깐 쉬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동네 분들이 책 구경하러 들리시기도 해요. 와, 너무 예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멋지네요. 그럼 은퇴하고 나서 바로 책방을 여신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 책방을 만들었고요. 책방 할매로 살고 있답니다. 가끔 힘들기도 하죠. 책박스도 나르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몸이 고된 날도 있어요. 은퇴하고 바로 시작한 일이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기쁜 날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요, 힘들 때마다 누군가가 조용하게 다가와서요, 사탕 하나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사과 하나를 주시면서 드시고 하세요 하고 말하면 그렇게 힘이 나요. 잘 쉬다 갑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 피로를 다 잊게 해주기도 하죠. 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풍경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몽땅 꺼내서 책장에 꽂아두고 또 지인들이 기증해준 책들도 같이 모아서 되살림 책방도 따로 만들어뒀어요. 누구든 와서 자유롭게 읽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아, 그리고 책을 사가시는 분들께는 종이봉투 대신에 어릴 때 쓰던 책포, 작은 보자기 있죠. 그 작은 보자기로 포장을 해드려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책을 사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속에 하나씩 작은 행복을 쌓는 느낌이죠. 정말 하루가 금방 가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들, 우연히 만나는 행복들 덕분이죠. 와, 그렇군요. 듣고 있는 우리도 그 책방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네, 지금 여러분은 즐거운 인생의 은퇴 너무 좋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책방 할매 이야기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은지의 너란 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또다시 외로운 계절을 만나고 부네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커플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왜 아름다운 거야 하필 부러울 게 뭐야 나만 빼고 봄봄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운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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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란 놈 어디 있는 거니.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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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네요 봄바람이. 알콩달콩한 사랑을 꿈꾸고 새콤달콤한 그대는 오려나. 또다시 외로운 하루를 만나면 부네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커플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왜 아름다운 거야 하필 부러울 게 뭐야 나만 빼고 봄봄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운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따뜻한 봄바람이 내 볼을 스치면 얼었던 내 맘에도 봄이 올까요? 사랑일까요? 다시 봄이 오려나 다시 봄이 올까요? 벚꽃도 지겨운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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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란 놈 어디 있는 거니.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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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네요 봄바람이. 정은지의 너란 봄 노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날의 감정을 노래하네요. 가사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봄에 비유하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고요. 봄처럼 따뜻하고 생기를 주는 존재, 그리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감정이 섬세하게 담겨 있어서 듣는 사람의 감정 자연스럽게 터치하네요. 그래서 너란 봄은 듣는 이유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는 따뜻한 그리움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장윤정 선생님은 너란 봄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계절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란 봄이라는 표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 전체가 환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아요. 어떤 이의 인생은 한 권의 책처럼 조용히 펼쳐집니다. 공직에서 묵묵히 지켜낸 삶, 그리고 이제는 책방 할매로 불리는 두 번째 인생. 은퇴를 쉼표가 아니라 느릿하지만 분명한 새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지나온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따뜻함이 담겨 있네요. 계속하여 책방 할매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책방 할매님, 아까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 작은 책방을 열어놓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쉼 공간으로 제공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또 하고자 하는 일이나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네. 책보 책방은요. 사실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약속들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중 하나가 책방을 연 지 얼마 안 돼서 찾아온 한 꼬마 손님과의 약속이에요. 광주에서 엄마랑 여행 온 초등학교 2학년 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작가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나중에 작가가 돼서 책을 내면 그 책을 우리 책방에 꼭 들여놓을 수 있을 때까지 이 할매가 이 책방을 지키고 있을게. 그런 약속이 그냥 작은 행복 하나였는데 어느새 큰 기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책방이 단순한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전주의 문화와 사람을 만나는 작은 체험 공간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마음이 지친 사람이든 여유로운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요. 우리가 가서 놀아도 되나요? 그럼요. 책 안 사고 그냥 가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언제든지 오시고 그냥 오셔서 쉬어가신다 생각하세요. 그냥 조용히 따뜻하게 사람들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주는 책방, 동네 사랑방처럼 오시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쉬었다 가시고 잠깐이라도 위로받고 또 조용히 무언가 얻어가실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바라는 앞으로의 삶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책방 할매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선물을 받은 느낌이에요. 올 여름에는 꼭 한번 들러봐야 되겠어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꼭 한번 와주세요. 네, 그렇지요. 손님 중에 아이 손님과의 약속이 또 하나의 작은 희망이 되고 책방을 지켜나가야 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네요.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겠다 싶네요. 그렇다면 책방 할매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퇴는요, 끝이 아니에요. 진짜 삶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 해온 일이 내 전부가 아니고 아직 꺼내보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와 가능성이 정말 많죠.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걸 중심에 놓고 살아도 돼요. 막막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은퇴 이후가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 읽고 싶었던 책,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써보고 싶었던 글, 훌쩍 떠나는 여행도 아니면요, 그냥 멍하니 쉬는 시간조차도 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듣고만 있어도 한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아요. 책방 할매님은 문학소녀였었던가 봐요. 말씀도 정말 예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은퇴는 내가 없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로 살아갈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건요,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것도 해보면 좋아요.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한 계절 먼저 가는 내가 한 계절 뒤에 오는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봄을 사는 내가 여름에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요. 그 편지가 은퇴 이후에 나를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지도 모르죠. 와,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너무 봄에 내가 여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니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와, 멋지십니다. 책방 할매와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포근해짐을 느낍니다. 어릴 때 도화지에 그렸던 꿈, 저 하늘에 낙서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을 다시 끄집어내어 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시 힘내어 나의 핑계에 던져버리고 싶어지네요. 우후! 즐거운 인생의 은퇴 너무 좋아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이 있나요?
은퇴하여 나이 들어서 아무런 꿈이 없다고요? 오늘 만난 우리 책방 할매 이야기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릴 때 꿈꾸고 마음껏 그려왔던 우리의 그림 아니었던가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내어 멋진 은퇴의 삶,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후후! 한 편의 시를 듣는 듯한 시간이 훌쩍 지나 마치는 시간이 되었네요. 참 아쉽네요. 오늘 또 책방 할매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엔지니어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유식 선생님이 가사를 붙여서 AI에게 노래를 만들도록 했는데 엔딩 음악으로 책보 책방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은퇴 너무 좋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즐거운 인생의 MC 김명숙이었습니다. 조용한 새벽 차가운 공기 마시며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열었지. 활기찬 교실에 머물렀던 젊음의 시간과 서랍 속 학생들의 꿈을 넣어둔 채로 또 다른 나를 찾아 책방을 꿈꾸었네. 이제야 알겠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나를 닮아도 괜찮다는 걸. 차 한 잔 책 한 권 누군가와 대화하고 희망을 열어준다면 작은 불빛 하나 책보 책방의 보람인걸. 한옥마을 좁다란 골목에 고요한 햇살 머물고 낯선 발길도 친구가 되는지 책장 틈마다 담긴 이야기들 속에 사탕 하나 쥐어주며 잘 쉬다 합니다. 따스한 웃음 한마디